요 넓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나? 아예 얘기 안 했나? 얘기했었죠. 6분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죠. 요까지 했었죠. 문제도 풀었죠. 몇 번까지 풀었죠? 몇 번까지 풀었어요? 나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몇 번까지 풀었어? 재현아? 유형 요까지 풀었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7번부터 볼 건데요. 자, 뭐 복습하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x는 1이 2등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곡선이 이루는 맞죠? 7번. 나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x는 1이 2등분한다. 근데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얘는 일단은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얘는 일단 위로 볼록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칭축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 얘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니? 그럼 x는 2분의 3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x는 1이 2등분한대요. x는 1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x는 1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때 a를 구하여라. 어떻게 할까요? 이 넓이를 이렇게 2등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부터 찾아볼까요?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먼저 찾아보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이 교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교점을 찾으려면 저 둘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니? 맞니? 얘네들이 연립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한다.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넘기면 얼마야? 2분의 3x제곱에 얘가 이제 a 더하기 2분의 3x니?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그럼 내가 얘를 x로 묶는다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x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3이거든요. 요게 0이 되는 게 하나는 0이고 자 하나는 요게 0이 돼야 돼요. 요게 0이 된다는 거는 2분의 3x 빼기 a 빼기 2분의 3이 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x가 a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3분의 2에다가 여기 3분의 1을 곱하니까 1이죠. 근데 a는 지금 뭐 양수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a가 지금 음수여도 뭐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a가 음수면 a가 보통 양수겠죠. 왜냐면 여기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0이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얘라고 얘기한 거예요. 3분의 2a 플러스 2. 자,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 그럼 x는 1이 얘네들을 2등분한다는 건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바꿔요? 적분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적분할 건데요? x는 1이랑 교점하는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라고? 0. 0부터 1까지 적분한다고? 0부터 1까지를 적분해서 0부터 1까지를 뭘 적분할 건데?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지. 맞아요? 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에서 요 x제곱 플러스 2x를 뺐어요. 그럼 얘 두 배가 뭐라는 거야? 요 두 배가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걔를 이용해서 내가 a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배가 뭐라고? 0부터 3분의 2a 플러스 1까지 했는데 요 두 곡선의 차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ax 이렇게 써볼까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 일단은 요 왼쪽 거를 먼저 볼게요. 왼쪽 거 다시 보면 얘는 두 배에 0부터 1까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에 얼마니? 여기가 2분의 3 플러스 ax지. 얘를 적분해야 돼. 요거 적분하면 얼마야? 여기 밑에다 써볼게. 적분해봐.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1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a의 x제곱 여기 0부터 1까지 한 거를 2배 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a.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a잖아요.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a 2배니까 2분의 1 플러스 a예요. 자, 지금 뭘 했냐면 요 면적이 지금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걸 찾았어요.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먼저 찾았습니다. 됐죠? 이게 좌변을 계산한 거고 그럼 우변을 또 계산해야 돼요. 그 우변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밑에 건 지울게요. 요 밑에 거 싹 지워버리면 저 우변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적분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집어넣기가 좀 어렵지 않아? 얘는 이제 뭐 이용하라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이 0과 3분의 2 플러스 1이지. 맞아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얘랑 얘잖아. 그럼 무슨 공식 이용한다 그랬어? 2차 함수의 구간의 양끝점이 2차 함수의 두 근일 때 어떤 공식 이용한다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야. 요거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저거 뭐가 된다 그랬지? 6분의 마이너스 a. 이거 넓이가 절대값이에요. 요거를 정적분하면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바꾸면 몇 제곱? 이런 식 기억나니? 이게 2차 함수의 정적분 공식이야. 자, 얘도 똑같이 써봐.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요거에 부호 바꿔준 거 2분의 3이지. 거기에 3분의 2a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아니면 요거 계산해서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으면 상당히 어렵다.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약분하면 뭐가 되죠? 4분의 1인가요? 이거 전부 다 약분하면 4분의 1에 3분의 2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얘가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3분의 2a 플러스 1의 세제곱이 4 곱했으니까 얼마니? 2a 플러스 1이니? 그럼 여기다가 또 요거 계산해야 되거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왜 이렇게 식이 복잡하지? 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a 값이 얼마니? 얘기해 줄 사람. a가 딱 떨어지는 게 있을까? 8, 4. 안 맞는데? a가 뭐가 될까? 뭐가 되는지 얘기해 줄 사람. 위에서 아래 거를 뺐어.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 곡선을 뺀 거를 0부터 3분의 2a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을 한 게 지금 0부터 1까지 얘를 정적분한 거에 2배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2배 한 게 제가 됐고 얘를 정적분한 게 이게 됐으니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풀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4를 곱해서 얘를 계산했고 그럼 여기다 a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a가 2분의 3, 2분의 3 해봤자 여기가 2잖아. 그럼 8이지. 여기는 얼마야? 4니? 그럼 안 맞네. 뭐가 틀렸지? 뭔가 틀렸는데 뭔지 모르겠네. 얘기해 줄 사람? 없니? 다시 해야 되니 내가 결국은? 일단 3분의 2a 플러스 3은 맞니? 3분의 2a 플러스 여기까지는 맞아. 다시 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문제가 일단은 계산한 거는 이용해서 해볼게. 얘가 하나는 0이고 얘가 얼마였냐면 3분의 2a 플러스 1이었어. 그 다음에 x는 1이 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2등분한대.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하자고 했냐면 0부터 요 3분의 2a 플러스 1까지 요 위에 있는 곡선 얘를 y2라고 하고 얘를 y1이라고 했을 때 y2에서 y1을 뺀 거 요거를 한 게 0부터 1까지의 2배라 그랬어. y2 마이너스 y1을 정적분한 거.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니 계산이 만만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할래? 계산을. 그게 내 질문이야. 얘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얘 계산이 잘 안 돼. 근데 잘 생각해봐. 뭘 잘 생각해보라는 거냐면 얘가 지금 여기 안에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여기도 2차 함수잖아? 그러면은 요 지금 0부터 1까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2에서 y1을 뺐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0부터 여기 3분의 2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0부터 1까지를 한 거의 2배라는 거는 요 3분의 2a 플러스 1이 요 1의 몇 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의 2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1이라는 얘기지. 내 말 이해하니? 그럼 3분의 2a 플러스 1이 얼마라는 거야? 그래, 이게 2라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해? 박관 이해했어? 그럼 a가 얼마야? a가 얼마야?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이게 답이야.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얘를 계산하려고 했어요. 계산해도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만만치 않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더니 얘네들이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요거를 정적분해서 2배 한 게 얘가 된다라는 것은 요 1이라는 게 요거와 요거에 딱 중점에 있어야 돼요. 걔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 거예요. 그럼 훨씬 쉽죠? 맞습니까? 네. 정리해 볼래요?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자, 넘어가면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퍼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 두 점에서 만나고 저 정적분 값이 9다.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역함수가 나와 있죠. 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봐요. 역함수랑 정적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 역함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이 역함수랑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해야 돼요. 알겠어요? 대칭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지금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는 건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y는 x라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x. 맞습니까? 일단 그려놓고 시작해 볼게요. 근데 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요 f라는 함수가 1부터 5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면적이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사다리꼴 눈에 보이니? 요 사다리꼴 눈에 보이니? 그럼 요 사다리꼴에서 뭘 빼면은 요 fx라는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뺀 거에 몇 배를 하면 돼? 2배를 하면 되니?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생각했냐면 요 사다리꼴에서 뭘 빼자? 요 곡선이 이 x는 1과 x는 5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빼면 여기 부분이 빠지니까 여기가 남아서 걔를 2배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1이죠. 여기는 5죠. 요 길이는 4죠. 그럼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얼마죠? 둘이 더해서 이거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죠? 12죠. 그럼 얘는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9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3이에요. 그럼 그거의 2배니까 답이 뭐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혹은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면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어요? 항상 거의 다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래서 넓이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 뭐냐? 이 속도와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분의 활용에서도 배웠다시피 변 위를 뭐하면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됐죠? 속도가 되었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우리가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죠. 속도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가연이? 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호 뭐라 그랬죠? 시간분의 변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로 풀어보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역연산하면 적분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이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개념을 살짝 보시면 여기 몇 페이지였죠? 여기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를 봤을 때 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속도거리와 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수학 2에서 배우는 이 속도거리는 전부 다 어디 위로 움직이는 점이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는 애들은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시면 공간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돼요. 알겠어요? 이게 바뀌는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러면 요 수직 여기 볼래요? 어디 봐요? 바꿔요. 여기 봐요. 어디 봐요? 내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 위치를 F라고 한다면 이 위치는 우리가 이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F형은 뭘 말할까요? F형은 뭘 말할까요? 처음 위치입니다. 알겠어요? 처음 위치가 보통 0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정적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시각 T에서의 위치란 처음 위치에다가 T만큼 움직임 변이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해 줘야 돼요. 내 말 이해했죠?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 아니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움직임 변이, 이동거리랑 달라. 알겠어? 움직임 변이는 A부터 B까지니까 그 B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빼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속도를 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란 뭘 적분하라는 거죠?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뭘 적분해야 되죠? 속력을 적분하는 거예요. 속력이 뭐니 얘들아? 속도의 크기지. 그래서 절대값 V라고 쓰는 거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고요. 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T초의 속도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어떨 때라고 했습니까? 박가영 어떨 때라고 했죠? 어떤 것의 부호가 바뀔 때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T가 2초일 때죠. 그럼 그때 뭘 찾으라고요? P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분할 거예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8t-2t 제곱이니? 맞습니까? 이 적분 상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 t가 0일 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요게 아까 말했던 F0이거든?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다. 얘가 만약에 2라는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적분 상수를 2로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t가 2일 때니까 요 t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2, 8 요 계산하시면 답이 8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요 3에서의 위치는 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똑같이 적분해버리면 X라고 쓸 거거든요. 그럼 얘 적분하니까 5t-2분의 1 AT 제곱이니? 근데 여기 3초일 때니까 T 대신에 3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15-2분의 9A죠. 여기 지금 6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2분의 9A가 얼마입니까? 2분의 9A가 얼마예요? 9가 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라는 값은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점 P가 출발 후에 처음으로 진행 방향을 바꿀 때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P가 출발 후에 처음으로 진행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 속도가 먼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게 어디니? 여기 봐줄래요? 자꾸 왜 밑에 보지 얘들아? 여기 다 써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t로 묶으면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t는 0이랑 4인데 원점은 출발했으니까 t는 0일 때는 아니에요. 그럼 t는 4일 때에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우리가 적분합니다.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t세제곱 2t제곱이니 여기다 뭐 집어넣자고? 4를 집어넣자고.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64에다가 그 다음 32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96이지. 그럼 96에서 64 빼주니까 얼마야? 32니?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3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자, 4번은요. 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이번에는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움직인 거리는 아까 뭘 적분한다 그랬죠? 속력을 적분한다 그랬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속도의 크기니까 얘 우리가 뭘 붙여줘야 돼요? 얘 뭘 붙여줘야 속력이 나와요? 얘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부터 3까지 절대값 요 3t제곱 빼기 6t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 절대값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요게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봤을 때 요게 t의 t-2니까 0부터 2까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2일 때 우리가 부호가 바뀔 거 아니니? 그럼 1부터 2까지는 양수니 음수니? 1.5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음수지. 음수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얘를 우리가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얘 적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에 1부터 2까지. 얘는 t세제곱 빼기 3t제곱에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4, 3, 12.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2가 남았으니까 빼기 2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입니다. 요 계산하면. 따라와요. 자, 얘는요. 3 집어넣으면 27 빼기 27이니까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8 빼기 10이니까 플러스 4가 남나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계산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5번은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얘가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원점을 다시 언제 지나는지를 봐야 되죠. 원점을 다시 언제 지나는지를 보려면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뭐가 돼요? 8t-t 제곱이니 요게 뭐가 되는 걸 찾는다고? 요게 뭐가 되는 걸 찾는다고? 0이 되는 걸 찾는다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t 빼기 8이지. 요게 0이 되는 t 값이 0이랑 8이네요. 그럼 8초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8초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니까 8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0부터 8까지는 전부 다 부호가 어때요? 달라집니까?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네요.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 0부터 8까지 절대값을 적분해야 돼요. 그럼 절대값 8-2t를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 적분하려고 그러면 4까지는 양수잖아요. 0부터 4까지는 얘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는 요 2t-8을 적분하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자, 8t-t제곱에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t제곱 빼기 8t에 여기는 4부터 8까지. 자, 4 집어넣으면 얼마죠? 32 빼기 16이죠. 자, 8 집어넣으면 얼마죠? 0이죠. 4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48에 32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16이고 얘도 16이니까 둘이 더하면 얘가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 더 얘기해주면, 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계산한다라는 걸 니네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거 봤을 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더 번거로워요. 뭘 할 수 있죠, 뭘?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이 절대값 2t-8이랑 요거랑 똑같은 건 이해하죠? 그럼 얘가 지금 4를 지나면서 이렇게 V자 그래프로 그리는 거 이해해요? 그럼 내가 0부터 8까지 요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찾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0일 때 얼마예요? 8이죠.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야? 4, 8에 31이 2로 나눠주니까 16. 얘도 대칭성 때문에 16. 그래서 32. 이게 더 훨씬 쉽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1차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들의 적분, 절대값이 들어있든 아니든 이 1차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의 적분을 할 때는 그냥 적분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그거의 면적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차식이 아니라면 2차 이상의 식은 아 깜짝이야. 재현아 일로 와. 저 여기 건너편에. 일로 와. 여기 와서 채점 일로 와. 얘 채점 좀 해줘. 중등 그 앞에 거. 그거 한 거 채점 받아. 알겠지? 그래서 이게 2차식 이상일 때는 2차식 이상일 때는 정적분을 무조건 활용해야 되지만 1차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적분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6번은요. 우리가 직선 궤도를 40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에 제동을 건 후에 우리가 t초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서 바로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 전동차가 제동을 건 후에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속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지할 때까지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t가 4초일 때죠. 그럼 4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0부터 4까지 속력을 적분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해 보면 얘 똑같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여기가 4죠? 이런 그래프죠? 그럼 내가 여기가 0일 때 40이니까 요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4 곱하기 40, 160을 2로 나누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8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자, 7번은 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한 점 P의 T초의 속도는 8T고 X좌표가 10인 지점에서 P와 동시에 출발한 점 Q의 T초의 속도는 6T 더하기 3이다. P가 Q를 앞지르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자, 원점에서 출발한 지 점 P의 T초의 속도는 8T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쓸래? 뭐라고 쓸래? 이 P의 속도를 뭐라고 쓰는 거야? P의 속도는 8T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X좌표가 10인 지점에서 점 P와 동시에 출발한 점 Q의 T초의 속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X좌표가 10인 지점에서 점 P와 동시에 출발한 Q의 T초의 속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Q의 속도는 6T 플러스 3으로 썼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거냐면 일단 P의 위치를 써볼게요. P의 위치는 뭐가 되죠? 일단 속도가 8T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4T 제곱이니? 아무것도 안 붙어도 되니? 그럼 Q의 위치는 어떻게 되니? 얘기해봐. Q의 위치. Q의 위치는 얼마니? Q의 위치는 얼마니? 3T 제곱에 3T가 끝이니? 맞니?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P는 원점에서 출발한 거고 Q는 X좌표가 10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10이 붙어야 돼. 알겠어? 처음 위치에다가 이 속도를 적분한 거를 더해준 게 Q의 위치라고. 내 말 이해했지? 근데 내가 지금 P가 Q를 앞지른다라는 것은 얘가 이거랑 같아지는 순간이죠. 즉, 요 4T 제곱이 3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0이랑 같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10이 0이 되는 순간이거든. 그럼 T 마이너스 5랑 T 플러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은 5초일 때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처음 위치가 원점이 아닌 순간도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요 그림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낸 것인데 2일 때랑 4일 때의 위치를 A, B라고 했을 때 그 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2초일 때 위치랑 4초일 때 위치를 더하라고 했는데 2초일 때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 지금 속도가 여기는 플러스죠. 속도가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했을 때 오른쪽, 우리가 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상위의 운동에서의 오른쪽을 말해요.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직선 상의 운동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2초일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 천천히. 이해갔지?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니? 2 곱하기 1을 2로 나누니까 1이지. 요 면적도 1이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냐면 내가 수직선 상 위로 움직이는데 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1초만큼 빠르게 갔다가 1초부터 2초까지는 천천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말 들었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1초부터 2초까지 천천히 가고 있고 어디로? 오른쪽으로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2초부터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왼쪽으로 3초까지는 더 빠르게 갔다가 3초부터는 천천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계속. 됐지? 그러면은 2초일 때 위치가 얼마야? 여기만큼 갔으니까 1이잖아. 그 다음에 4초일 때 위치는 얼마일까? 여기로 갔다가 이 면적이 1인데 다시 왼쪽으로 1만큼 갔잖아? 그럼 얘는 0의 위치에 있다고. 됐어?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T랑 V에 관한 그래프.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죠. 맞아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는 다시 이렇게 적어줄까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요 기울기랑 면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들아, 기울기라는 게 결국은 뭐였어? 변화율이었지. 지금 우리가 그럼 속도를 미분한 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그럼 속도를 미분한 게 뭐였지? 가속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우리가 적분하는 거예요. 알겠어? 면적을 구하라는 건 적분과 관련이 있었잖아. 그래서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다? 이 지금 면적을 구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변한 위치, 변 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동거리요. 면적은 이동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 갔죠? 그러니까 면적이 여기가 플러스랑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 정적분을 해버리면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면적은 이동거리, 그 다음에 정적분을 해버리면 변이. 이렇게 생각할까? 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면 문제 푸는 데는 쉬워요. 근데 얘가 왜 그런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이해를 동반으로 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얘들아. 이 속도가 속도 적분은 진짜 쉬워요.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수능까지 포함을 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목요일까지 교재를 정리하셔야 되고, 프린트를 하나 할 건데,